재무연구의 모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및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APR입니다. 본 발표는 간략한 모의 세미나 형식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재무연구의 홈페이지 리포트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K-팝, K-드라마, 이른바 한류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내며 지금의 K-컬처는 전세계적 주류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당분기와 2025년에 걸쳐 BTS와 오징어 게임 2 등 대형 IP의 화려한 컴백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것은 모든 K컬처와 융합되어 새로운 한국적 가치를 뽐낼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K부문 제도약할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이제는 K뷰티의 차례입니다. 저희 재무연구의 토픽, APR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발표는 목차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화장품 산업은 화장품 기획 및 개발, 소재 구매 및 생산, 납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종합 화장품 기업을 넘어 최근에는 OEM과 ODM을 통해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ODM과 OEM은 화장품 섹터의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했습니다. 책임 판매업자들은 브랜드 마케팅에 집중하고 제조업체들은 화장품 생산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핵심은 국내 대표 4개 ODM사의 캐파 증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K-뷰티의 수요 증가를 뜻하고 화장품 산업 전반의 성장성이 아직 견고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K-뷰티 흥행의 트리거는 바로 인디 브랜드의 성장입니다. 한국의 인디 브랜드들은 특유의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무서운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책임 판매업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방 산업인 화장품 산업의 급성장은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중장기적 모멘텀을 창출하고 당장의 관세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장품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사는 이에 대한 돌파구를 홈뷰티 시장으로 내세웠습니다. 홈뷰티 시장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수요가 점차 증가하며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중심으로 수출량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홈뷰티 기기 보급률은 약 6%로 상방 역시 크게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는 수출, 그중에서도 미국에 집중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21년 만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현재의 수출 트렌드는 K뷰티에게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K뷰티 수출은 더 이상 과도했던 중국 운용도 리스크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장인 미국에 집중해야 하며 APR은 화장품의 견고한 펀더멘털 아래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선점하며 중장기적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홈뷰티 디바이스의 북미 진출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제시합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당사가 신규 사업부를 자신있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캐시카우인 메디큐브 브랜드로 충분한 펀더멘털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APR의 브랜드인 메디큐브 제품 중 제로 모공 패드는 아마존 판매 1위를 달성하며 창사 이후 39분기 연속 YY 상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기타 브랜드는 아직은 미미하지만 올리브영 1위 향수 브랜드인 포멘트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APR의 다음 스타가 될 홈뷰티 디바이스 사업입니다. 현재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라인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히트작 부스터 힐러부터 자체 생산에 문을 연 베스트셀러 부스터 프로까지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며 계속되는 신제품 출시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홈뷰티 디바이스 사업을 시작한 3년차에 화장품과의 1대1 매출을 달성하여 확실한 성장 가능성을 보였고 현재 4분기 최대 성수기를 대비하기 위한 해외 안전 재고를 대량 확보하면서 또 한 번 새로운 트랙 레코드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바이스 출시 이후 영업이익률이 20%까지 상승하며 타 화장품 기업 대비 마진에 대한 엣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사업부의 해외 성장에서의 역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략적 판매 핵심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전체 해외 매출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APR의 다음 베스트셀러 제품 역시 준비된 상태입니다. 11월 18일 부스터 프로 미니를 올리브영 단독 출시하며 출시 당일 올리브영 전체 랭킹 1등을 차지 새로운 트랙 레코드를 달성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아쉽게도 진입장벽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피부는 제각각이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효용 역시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술적 해자가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뷰티 산업의 핵심은 판매 전략을 통해 브랜딩 파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서 당사는 독보적인 D2C 판매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몰을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에 따른 중간 유통과정 축소를 통해 판매 수수료 등 판관비를 대폭 축소하여 높은 영업이익률을 확보했습니다. D2C 판매 전략은 소비자 락인 효과와 비용 절감을 통해 당사 사업부의 수익성에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현재 자사몰 판매 비중이 50%가 넘는 유일한 뷰티 브랜드로 APR의 독보적인 판매 전략을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제시합니다. 다음은 재무 분석입니다. 매출액의 CAGR 30% 이상 성장과 밸류체인 대제화를 통한 비용 하향을 통해 영업이익률은 2021년 5.51%에서 2023년 19.89%로 증가하였습니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역시 200% 내외라 채무상환 능력은 충분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기업의 어닝 모멘텀과 영업이익률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APR은 견고한 펀더멘털과 외형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 개선에 있어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홈뷰티 디바이스를 ODM하던 시대를 지나 뷰티 디바이스 전문 자체 생산 시설인 APR 팩토리를 설립해 밸류체인을 내재화시켰으며 현재 디바이스 매출 원가율 10%를 달성했습니다. 2025년 말을 목표로 의료기기에 대한 진출도 자체 공장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APR의 밸류체인 내재화를 장기적인 OPM 증가 모멘텀을 위한 세 번째 핵심 투자 포인트로 제시합니다. 화장품 업계 트렌드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PDRN 및 PN은 연어 또는 성호를 활용하여 피부 재생 효과를 극대화한 신소재입니다. APR은 해당 신소재에 대한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여 홈뷰티 디바이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기기 사업으로의 진출도 계획하고 있어 동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가별 판매 현황은 미국을 중심으로 탑라인에 대한 업스케일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판매 채널인 아마존의 굵직한 매 행사마다 레코드를 세우며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 모두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 일본에서도 외형 성장이 일어나며 내수보다 수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APR은 떠오르는 북미 시장을 가장 잘 공략하는 K-뷰티 기업입니다.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트랙 레코드에 기반하여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한 4분기 역대 최고 매출 달성을 예상하며 APR의 단기적인 어닝 모멘텀을 마지막 추세 포인트로 제시합니다. 리스크와 이슈 역시 존재합니다. 모두들 예상하셨듯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트레이드일 것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APR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려 생각을 하며 현재 급증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 수출입 데이터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킨케어 분야에서의 브랜딩 파워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탑라인에 대한 기대감과 영업이익률 개선에 대한 역량이라고 판단합니다. APR은 이 분야에 아주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감히 이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피어입니다. 가장 유사한 국내 디바이스인 동국제약의 제품은 성능에서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브랜드 파워에 있어서는 APR의 제품이 훨씬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어 선정 기준은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매출 추정입니다. 디바이스 사업부는 국가별 ASP와 Q를 각각 추정하여 산출하였으며 계절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화장품 뷰티 사업부 역시 국가별 PQ 로직의 시장 성장률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비용 추정 및 매출 추정 과정과 공식은 PPT와 재무연구의 홈페이지에 있는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피어의 선정 기준은 사업 유사성, 일반 요건, 재무적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선정 기준을 적용해 화장품사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VT, 클리오를 선택하고 뷰티 디바이스 및 의료기기사의 동국제약, 하이로닉, 클래시스, 파마리서치를 선택하였습니다. APR은 감가상각비가 북밸류가 크게 높은 기업이 아니며 적자 기업도 아닙니다.
첫째, 동사의 디바이스 사업 성장성을 화장품 사업과 다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느꼈으며, 둘째, 뷰티 디바이스는 상대적으로 화장품 사업보다 더 높은 OPM을 만들기에 SOTP 평가법을 선정하여 각 사업부마다 다른 타겟 PER을 설정하였습니다. SOTP 밸류에이션 결과 최종 목표 주가 71,600원, 업사이드 40.1%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K붐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PR과 함께 전세계 소비자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K뷰티의 황금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 재무연구의 모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